아니 그 3분이야? 야씨 고3이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7시에는 출발해야지. 나 때는 말이야 상상살도 없는 그런 일이야. 엄마가 6시에 밥상머리 안 앉으면 엄마가 밥상을 던지던 그런 시절이었어. 6시에 일어나서 밥 먹어야 돼. 자, 부정적분. 자, 부정적분이란 것이 우리가 미분의 역과정이었죠. 미분의 역과정.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얘를 뭐 하면 부정적분하면 얘가 뭐가 나왔다? fx 더하기 c가 되든. 그때 얘를 우리가 무슨 적분상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얘가 미분하고 적분이 역과정이다 보니까 미분과 적분을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미분한 다음에 뭘 한다든지 적분을 한다든지, 적분을 한 다음에 뭐 한다면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더라? 원래 함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뭘로 끝날 때는 그런데 적분으로 끝날 때는 뒤에다가 뭘 붙여줘야 된다고? 적분 상수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 항상 1번을 사랑하잖아. 1번. 야, 반응을 하더라. 이렇게 반응이 느려. 자, 구하라는 게 뭐죠? h 앞에 개수끼리 보면 1분의 1 마이너스 1 f 프라임 2에서 2 f 프라임 1을 구하라는 거네. 얘를 미분하면요, f 프라임 x는 하면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안에 게 나와요 하고 f 프라임 x가 x 제곱 더하기 x가 나오죠. f 프라임 2는 8, 그래서 여기는 16 되겠지. 자, 적분했다 미분하는 문제 1-2번. 1-2번은 그러면 1-2번은 뭐라고? 금방 누구랑 한 번씩 하게 되면 미분과 적분을 한 번씩 하게 되면 역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그렇지. 적분상수 붙여줘야 되겠지. 계산해 봅시다. 다 했어요. 그러면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추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이 고생하면 되는 문제가 쭉 나옵니다. 손이 머리로 푸는 거 아니야. 손으로 푸는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다가 잠시 조금 생각해야 되는 1-14번 가봅시다. 자, 추론하는 문제인데, 자, 뭘 적분했을 때 차수가 하나 올라간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자라는 건데, 지금 2차 함수 fx야. 그러면 fx에다 뭘 곱했더니 4차 함수가 나오려면 gx도 몇 차가 돼야 돼? gx도 얘도 2차가 돼야 돼. 얘도 2차가 돼야 돼. 그런데 다음 함수는 적분할수록 차수가 한 차수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이 몇 차가 돼줘야 되지? 여기 안이 1차가 돼줘야만 적분해서 몇 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2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차가 되려면, 즉 x제곱 더하기 fx가 어떤 1차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는 결국 뭐가 되는 거고,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럼 gx는 얘를 적분해가지고 gx는 뭐가 되는 거고, 2분의 1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야를 두 개 곱해갖고 야를 만들래. 그럼 최고차는 일단 바로 나오지. 2분의 1 a 곱하기 뭐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a는 얼마라는 거 알겠다. a는 4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a는 4라서 자, 곱해가지고 개수 비교해서 맞춰줍시다.
BC가 0이지. 자, 그 다음에 1-5번. 예전에 2021년까지는 20번, 21번, 29번, 30번이 킬러인데 이렇게 22번이 사랑스럽게 쉽게 나오던 때도 있었어요. 어떤 애는. 자, 보니까 두 다항함수가 있는데 fx가 xgx라는 말은 f'x가 결국 xgx라는 거죠. 얘를 적분했더니 얘가 됐다는 말은 양변을 동시에 미분하면 f'x가 xgx고 그럼 얘는 그럼 뭐지? 자변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f'x 빼기 g'x가 4x 세제곱 더하기 2x라는 건데 f'x 대신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지? 자변이 xgx 빼기 g'x가 되고 우변이 그대로 이렇게 오면 자 그러면 g하고 g' 중에서 차수가 누가 커요? 그러면 xgx가 바로 최고차항을 얘가 결정짓는 거잖아. 그럼 xgx가 뭐로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4x 세제곱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gx는 뭐로 출발하죠? 4x 제곱으로 출발하죠. 자, 또 손이 고생하는 문제지. 열심히 넣어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야, 이런 걸 20번으로 줄 때도 있었어. 어떤 애는. 응? 차수를 비교해서 풀어보자. 자, 거기까지 한 학생들은 2-5번 가봅시다. 2-5번 보니까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가 이런 원점을 지나고 알파에서 접한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x-알파의 제곱이라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얘를 보고 뭔가 영감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뭐를 보고? 얘를 보고 뭔가 오르지 않으면 안 돼. 요거 비슷한 문제가 뒤에 또 나오고 몇 번씩 나왔어. 요걸 보고 무엇인가 누군가에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정은아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올라? 얘가 보이면 너무 그냥 꿀 문제고 안 보이면 이게 뭐 문제지 하는 거야. 얘가 보이면 꿀 문제, 얘가 보이면 꿀 문제, 안 보이면 곤란한 문제. 그러면 이제 뭐 하면 양변을 동시에 적분하면 미분이 날아가면서 gx는 뭐가 된다? xf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붙게 되는데 fx가 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것도 미분해서 그릴 필요 없죠. C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디하고 어디에서 중근 가지는 놈이야? 제로하고 알파에서 중근 가지는 놈인데 걔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다? C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누굴 기준으로? y는 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로하고 어디에서? 알파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놈이죠. 근데 극대값이 81이고 극소값이 0이래요. C가 그럼 뭐인가? C가 0인 거지 그냥. 극소값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얘가 X축이었던 거야. 얘가 X축. 너 X축.
변신하는 거지. 자, 극소값이 같을 때는 누굴 대칭축으로 가지는 4차 함수가 된다? 극대값에서 대칭인 함수가 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얘 두 개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그러면 이 2분의 1 넣었을 때 값이 지금 뭐라고? 81이래 극대값. fx도 많은데 c는 0이고 여기다가 2분의 알파 넣어서 81이다 해서 알파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뭔가 딱 하나만 보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뒤에서 이 비슷한 거 또 한 번 더 풀어볼 거야. 뒤에서 한 번 더 풀어볼 거야.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자, 거기까지 했으면 2-7번.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어디가 최고 난도라고? 22번이 최고 킬러야 원래. 22번이 공통 부분에서 최고 킬러를 내고 선택 부분에서의 킬러는 난이도를 좀 낮췄다고 그랬는데 재작년 수능에서 22번 얘가 생각보다 너무 쉬워했었어 사람들이. 너희들 봤을 때는 안 쉬울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쉬워 해가지고 이제는 킬러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중킬러가 좀 높아지는 시대야 했는데 작년 22번은 꽤 어렵게 나왔어. 그런데 재작년 22번 보고 사람들이 너무 쉬운데 했던 문제야. 진짠가? 근데 이제는 쌤 계속 말했지만 3차 함수에서 비율 관계는 머리에 박고 있어야 된다. 2대1은 그냥 머리에 뭐를 항상 받고 있어야 된다고. 2대1은 항상 3차 함수에서 2대1은 언제든지 써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자 봅시다. 문제 들어가서 최고차인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가 있대. fx는 2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때 f'x는 0이 f'x는 0이고 f'x는 그러면 2분의 3x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건데 f'x는 0이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2 사이에서 x가 t에서 t 플러스 2 사이에서 생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기로 했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럼 얘 가지고 뭘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gt는 x 구간 t에서 t 플러스 2 사이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대. 근데 지금 보니까 나와줄거나 보니까 하여튼 g 얼마가 2가 되는 놈이 있네. 일단은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줘야 돼.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주는데 근데 보니까 g 얼마가 2가 됐다라는 말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니까? 2니까 최소한 두 근의 차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t에서 t 플러스 2 사이에 근의 개수가 두 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되겠니? 그래서 두 근의 차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g 얼마가 2가 되는 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 f'x는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나는 거야. 여기까지 추론 첫 번째.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놈들이 많아. 한국어로 돼 있는데 한국어 아닌가? 누가 GA 플러스하고 GA 마이너스를 더했을 때 항상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 어떤 점 A에서
A의 우극한과 자극한의 합이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만일 그러면 A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즉 A가 알파일 때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A의 자극한이 만일 2가 돼버리면, A의 자극한이 2가 돼버리면 A의 우극한은 얼마가 돼줘야 돼? 이 조건 만족하려면 0이 돼야 되잖아. 개수니까. 그런데 봐, 아까 여기 길이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A가 알파일 때 보게 되면, 그러면 G 알파 마이너스 더하기 G 알파 플러스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만일 알파 빼기 베타가 2보다 작으면 얘가 2가 되고, 그러면 알파 우극한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 개가 돼서 3이 돼버리잖아. 응? 뭔가 이상한데? 정확하게 길이가 2였던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길이가 2가 됐던 거야. 그럼 정확하게 길이가 2가 되면 알파 자극하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되면서 요거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 알파 우극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 베타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합쳐주면 결국은 두근의 차가 얼마다라는 거다? 2라는 거야. 2.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도함수가 이 길이가 2구나. 그럼 나는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지. 3차함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딱 2니까 GT가 2가 될 수 있는 놈은 오직 어디에서만? 오직 G 알파만 2야. 오직 G 알파만 2야. 여기까지 오케이? G 베타는 한 개지 여기. X가 T에서 T 플러스 2까지. 그럼 X가 알파에서 알파 플러스 2 사이에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딱 되는 거지. 거리가 2가 됐으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F1하고 F4가 그러면 뭐라는 거야? F1하고 F4가 알파라는 거야. F1하고 F4가 알파라는 거야. 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어야 된다고요? 2대1이 박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이 길이가 지금 2인데 이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 그럼 여기까지 길이가 딱 얼마 차이나? 얘 두 개가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데 y는 알파를 걷을 때 만나는 두 놈이 1하고 4인데 이 길이가 딱 3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하면 얘 두 점은 3보다 작고 얘 두 점은 3보다 커서 여기 사이에서는 길이가 3이 되는 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두 개가 안 생기잖아.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야. y는 알파가 여기 걸리든지 y는 알파가 여기 걸리든지. 여기서 이게 수능에 좀 이거 나쁜 점이 존재하는데, 자, 우리가 수리논술 학교 서술형하는 거 아니야. 수리논술을 학교 서술형할 때는 얘일 때 돼도 얘일 때 확인해서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적어줘야 돼. 안 그러면 다 감점이란 말이야. 근데 수능에서는 얘일 때 했는데 답이 나왔다. 굳이 이거 하고 있으면 바보짓이야. 왜냐면 답은 딱 하나니까. 그래서 뽑기를 잘못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 이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뽑기선 좀 빼야 되는데. 쌤은 이쪽부터 갔어요. 진짜 여기는 이쪽부터 가서 어떨 때는 반대쪽 가가지고 한참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뽑기를 잘해가지고. 자, y는 알파 했을 때 그럼 얘를 알파를 잡았어. 그럼 이제 알파하고 만나는 두 놈이 x 좌표가 1하고 4니까 그럼 여기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1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뭐가 되고 4가 되고. 근데 여기 x 값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알파라고 그랬잖아. 그럼 1이 지금 알파잖아. 1이 알파래. 좀 너무하지. 애들이 어제 문과애들 설명하는데 애들이 쌤 이게 쉽다고요?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 정도면 뭐 좀 쉽죠. 그러면 이제 얘가 y는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할 때 함수 잡는 방법 y 빼기 극대값을 해서 중근 잡아서 가라고 그랬지. 그래서 fx 빼기 그러면 뭐가 극대값이 어디에서 접하고 x는 1에서 접하고 x는 4에서 만나니까 x는 1에서 중근 가지고 x는 4에서 만나는데 최고차항 개수는 2분의 1. fx 구했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이 한 조건이 있는데 이거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f0 구해보면 f0 빼기 1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f0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여기가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근이 한 개다. 만족하네요. 도함수가 얘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t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t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범위에서 해가 한 개 있는지 봐야 되는데 얘가 아까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해 한 개 있는 것만 되죠? 그러면 이 밑에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바로 끝내면 돼. fx 끝났어. 위에 거부터 해봤단 말이야. 나 밑에 가려볼 거야 안 되는 거. 이런 거 뽑기 못할 때도 많습니다. 쌤도 한 세 군데 다 해보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사실 이거 2대1 모르고 이 길이 3이라고 해서 바로 풀 줄 모르면 이거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평가원은 2대1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전제 조건 하에서 문제를 내는 것 같아. 안 그러면 너무 돌아가는 문제들이 많아서. 자, 이게 재작년 수능의 최고 난도 문제였다. 자, 그러면 여기 했으면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정적분이 나오죠. 정적분. 쌤 원래는 6까지 하려다가 오늘 5까지만 숙제 우리 이번에는 5까지만 합시다. 또 6까지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멘탈이 허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정적분 하면 정적분은 여기서 정은 우리가 구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분은 구간이 없다라는 뜻이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구간 A, B에서 뭐 한다? fx를 뭐 한다고 정적분한다 하면 요걸 이제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얘를 그래서 A에서 B까지 fx, dx라고 나타내기로 했고 요걸 아래 것, 위 것이라고 부르고 적분 상수 없이 적분한 다음에 위 것 넣고 아래 것 넣고 하자고 그랬죠.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위 것 아래 것 바꿔주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붙이고 fx 붙게 되고 위 것 아래 것 바꾸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A까지 적분하면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C까지 A에서 B까지 fx dx가 있을 때 중간에 C를 넣어서 A에서 C 더하기 C에서 B로 나타낼 수 있더라 하는 거. 정적분의 기본 성질들이지. 우리는 다 잘합니다 이런 거. 자, 우리가 또 사랑하는 1번 문제 풀어봐야죠. 1번 문제. 집어넣어서 확인해봐 하는 문제야. 자, 빨리 집어넣어서 확인해보세요. 계산. 1번, 2번 기본 연습 한번 봅시다. 기본 연습. 1번, 2번 지금 바로 계산해 봅시다.
1, 2번 계산했으면 13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함수 중간에 정적분이 있을 때, 자, 함수 중간에 정적분이 있을 때, 우리 이제 미적분에서 진도를 나갔으니까 이제 너무 뻔하잖아요. 자, 위끝 아래 끝을 확인한다고 그랬죠? 위끝 아래 끝에 뭐가 들어갔을 때랑 변수 x가 포함될 때랑 포함되지 않았을 때 풀이법이 달라지게 되지. 그래서 위끝 아래 끝이 모두 상수일 때는 그 정적분 결과가 뭐가 되니까 상수가 되니까 상수로 잡자고 그랬죠. 왜냐면 얘 적분하면 얘 적분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x가 없어지는 상수값이 되는 거지. 얘를 우리가 어떤 상수 a로 잡자라는 거죠. 그래서 는 a로 잡아주면 그럼 이제 fx가 뭐가 되는데 4x 세제곱 더하기 ax가 되는데, 그럼 다시 a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f dt 뭐 fx dx로 적분 상수 바꿔도 되지. 얘 적분한 거죠. 자, 여러분들의 계산신을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거 해보고 똑같은 문제 15번 있으니까 15번까지 바로 계산해 봅시다. 13번, 15번이 똑같은 문제니까. 자, 산수 안 틀렸으면 넘어가 볼까요? 저희들은 뭐 그냥 복습하는 느낌이지, 진짜 말 그대로 미적분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이 조금 줄여도 돼. 자, 원래는 이거는 챕터 6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뭐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라고 그래가지고 위끝 아래 끝에 x가 있을 때 문제인데 뜬금포로 여기다 집어넣어놨네. 자, 일단은 적분 변수랑 다른 문자가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지? 적분 앞으로 실수배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정리를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 단계는 항상 우리가 위끝 아래 끝이 모두 상수인 적분이 있으면 걔를 다른 문자로 잡자라는 거였죠. 그럼 이제 이 식이 뭐로 바뀌는데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x가 되는데 지금 뭘 구하라는 문제라냐면
사실 A를 구하라는 문제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디에서 위끝 아래끝 중에 x가 있는 식이 있을 때는 원래는 2단계로 푸는데 문제를 풀 때 오른쪽에 뭐가 있으면 미지수가 있으면 먼저 x 대신 뭐 집어넣어가지고 밑끝이랑 같은 값을 집어넣어서 오른쪽 변수값부터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해서 fx를 구하는 건데 a를 구하래.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나 봐. 저 문제가 x 대신 양변에 뭐 집어넣어서 12 넣어가지고 0은 해서 여기 10 있는 값에서 a 구하는 걸로 바로 끝나는 문제네요. 자, 다 계산하지 말고 x 하나 묶어내. 자, 계산. 사실 12의 세제곱까지 하면 화나겠지만 묶어내니까 괜찮지. 안 그랬으면 이 문제 자체는 쉬운데 화가 날 수 있는 문제야. 산수 틀린 거야? 근데 132라 적어놓고 132라 적어가지고. 그래. 산수가 틀리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거 넘어가서 자, 몇 번 볼 거냐면 3-18번 가볼까요? 3-18번. 자, 3-18번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평행이동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평행이동 적분을. 에? 평행이동 적분이 뭐였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누구를 내가 2에서 3까지 fx, dx가 있는데 뭐 하면 구간을 만일 내가 구간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함수도 똑같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된다는 거야. 어떤 함수가 있는데 내가 원래 얘를 a에서 b까지 적분하고 싶은데 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하면 x 대신 x 플러스 m이 들어가는데 근데 구간도 똑같이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넓이하고 당연히 이 넓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약 이런 식으로 0에서 1까지 하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구간을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함수 똑같이 이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된다는 거야. 요런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돼. 최근 이 비슷한 문제들이 매우 많이 기출됐어요.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 자, 쌤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하면 3-18번 가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구간 0, 1에서는 fx가 y는 x를 따라간대. 어떤 상수 a, b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 0에서 무한대까지 항상 이 식이 성립한대요. 이 식이 성립한대. 근데 지금 뭐하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쭉 오른쪽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미분 가능하니까 f1은 뭐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f'1도 뭐가 돼줘야 돼? 1이 돼줘야 되지. 자극한 값이 1이고 자 미분계수가 1이니까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1 와야 돼. 함수값하고 미분계수가. 그러면 자 여기서 fx 플러스 1은 xfx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자 x 대신 0 넣어주면 f1은
출제자의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미분 x 대신 또 뭐 집어넣어서 0 집어넣어서 f 프라임1은 f0 더하기 a f0 얼마야? 0인데? 너 x fx 더하기 x 플러스 1. 근데 내가 아는 fx는 물론 이제 뭐 구간 1에서 2까지로 구해줘도 되겠지만 나는 일단은 뭘 알아? 제로 1에서 fx가 x라는 걸 알아. 그런데 지금 뭐 하라고 그랬지? 1에서 2까지 fx dx를 적분하래. 1에서 2까지 fx dx를. 아까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얘를? 나는 제로 1에서 fx를 알아. 그럼 제로 1로 보내버리자라는 거야. 제로 1로. 그럼 제로 1로 보내버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함수는 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지. 그런데 내가 x 플러스 1을 구해놨어. 얘라고. fx 플러스 1을 구해놨어요. x fx 더하기 1이라고. 응? 근데 제로 1에서 fx를 알아. 나는 제로 1에서 fx가 뭐라는 거를 x라는 걸 알죠. 여기 x 넣어주니까 끝났네. 그래서 제로 1에서 뭘 구하라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계산하면 되네요. 그럼 그거 몇 배에서 60배에서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 적분을 쓸 수 있으면 좋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봐 여러분들이 다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우리 켈러 잘하잖아요. 켈러. 자, 3-20번 2020학년도인가? 9월 21번. 약간 지금 마지막 문제 따위는 우리한테 쉽잖아.
자, fx가 최고차는 계수가 1인 삼차함수야. 그리고 gx가 fx 더하기 x 마이너스 f 타임 x일 때 하는 건데, 자, 이 합답형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선생님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어떤 위에 거를 일부러 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밑에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그래서 기억을 보고 나서 기억으로부터 니은 디귿을 찾아내는 문제인데, 니은 디귿을 찾아내는 문제인데, 아까 말했던 그 문제야. 왜? 저 문제 내 목소리에도 반응을 하네. 구글이가 정말. 자, 아까 이거 보고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이런 걸 보고 생각나는 게 없어도 가를 보고 생각하면 돼. 이번에 기억을 보고 뭐의 미분이다? 얘가 x-1 fx의 미분이죠. 되겠네. 그러면 만일 얘를 hx라고 한다면 그럼 뭐라고 지금 gx가 누구의? hx의 미분 즉 h 프라임 x. 그래서 h 프라임 x는 gx 참이야. 자, 니은 디귿 풀어봐. 니은 디귿이 기억으로 푼다는 엄청난 힌트는 줬어. 자, 여러분들이 나머지 니은 디귿을 풀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모든 학생도 기억이 참인 걸 바로 알아냈어. 이거 볼 때는 몰랐거든. 이거만 보고 몰랐는데 니은만 보고는 니은 미분해 보니까 진짜 이해되네 하고. 자, 기억을 알았을 때 니은 디귿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도전. 킬러 문제 따위 우리한테 우습지.
혹시 끝났다고 그랬는데 안 끝났나 본데.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끝감 0을 가진다는 말은 f 마이너스 1도 0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0이다 해서 ab 구할 수 있죠. ab 구하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ab 구하면 b는 얼마 나왔지? b는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gx 대신 뭘 갖다 집어넣어? h 프라임 x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0에서 1까지 h 프라임 x dx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hx의 1 제로가 되는데, 그럼 h1 빼기 h0인데, h1은 1 넣어주니까 0이고 h0는 마이너스 f0네. 그래서 f0 구하라는 문제네. 이형까지는 애들 잘하더라. 근데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이. 어이씨. 선생님 분명 기억까지 풀라고 그랬는데 뭔 기억까지 풀라는 거야. 자, 이런 거 나오면 이 새끼 사이값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 이런 거 보면 우리 뭐라고? 뭐 아니면 뭐라고? 사이값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야, 평균값 정리. 일단은 뭐 미분이니까 평균값 정리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구간 0, 1에서 뭘 쓰면 hx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쓰면 뭐가 되는 거지? 1 빼기 0분의 h1 빼기 h0는 h 프라임 c를 만족하는 c가 어디에서 0, 1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h1이 얼마고? h1이 0이고 h0는 f0가 0이라서 또 0이네. h 프라임 x는 뭐고? gx니까 여기가 gc네. 그래서 gc가 뭘 만족시키는? 0을 만족시키는 c가 구간 0, 1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하네요. 그래서 gx는 0을 만족하는 x가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얘가 0이라서 좌변이 0이 됐어. 그 다음에 h 프라임 x가 gx인데 그럼 h 프라임 c 하면 gc야. 그래서 gc는 0이다를 만족하는 c가 0하고 1 사이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c 대신 x 쓴 거밖에 없어. gx는 0이 구간 0, 1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자, 여기쯤에서 또 선생님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사이값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 혹시나.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 사이값 정리는 뭐였죠? 사이값 정리는 뭐일 때? 다 친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그때 어떤 놈? fk와 fb 사이의 값 k에 대해서 누구를 만족하는?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에서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였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a하고 b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뭐라면 부드럽게 연결해 가면, 부드럽게는 연결할 필요도 하여튼 연속해서 연결해 가면 이 fk와 fb 사이의 값 y는 k에 대해서 뭐가 만족하는? fc는 k를 만족하는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a하고 b 사이에 최소한 하나 있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였고, 특히나 사이값 정리 활용은 어디에서 쓰는 거였죠? fk 곱하기 fb가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fx는 0을 만족하는 실근 x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a하고 b 사이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하더라는 게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 활용이었죠. 되겠니? 연속일 때 fx가 연속일 때 혹시나 fa하고 fb가 음수가 되면 곱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되면 x축하고 반드시 중간에 만나게 된다는 거였지. 이게 사이값 정리였고, 평균값 정리는 뭐였지?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두 점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면, 미분 가능하면 이번에는 날카로운 점 없이 가야 되지.
그때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미분계수가 중간에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하더라는 게 평균값 정리. 지금은 평균값 정리를 쓴 거다. 자, 정적분의 성질.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놈이죠. 자, 정적분은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더라. 근데 반대로 뭘 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 구간이 같다면 반대로 이렇게 합쳐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의 문제들도 제법 있죠. 그 다음에 문자랑 관련 없는 실수값, 실수배 앞쪽으로 뺄 수 있다. 그 다음에 알파에서 감마까지를 중간에 베타를 이용해서 알파에서 베타 더하기 베타에서 감마 하면 알파에서 감마가 되더라는 거.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적분, 우함수, 기함수 적분. 자, 우리가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죠.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 영어로는 짝수 함수야. 왜 짝수 함수냐? 여기가 뭐일 때 짝수인 놈들은 항상 y축 대칭이더라. 그래서 y축 대칭 함수를 우리가 짝수 함수라고 부르는데 우함수라고 번역을 했어. 그래서 짝수 함수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하면 제로에서 a까지 적분한 거에 몇 배가 되더라? 2배가 되더라는 거고. 자, 원점 대칭 함수 g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gx일 때 원점 대칭 함수는 우리가 y는 x 세제곱, y는 x 5제곱 이런 놈들 여기가 홀수인 놈들은 전부 다 뭐가 되더라? 원점 대칭이 되더라. 그래서 영어로는 홀수 함수인데 그냥 홀수 함수라고 하면 될 걸 굳이 기함수라고 해서 애들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기함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러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x에 2n 더하기 x에 2n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을 때 적분은 뭐 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할 수 있으니까 기함수들은 지우고 우함수만 남겨서 2배의 제로에서 a까지 해서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를? 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도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우함수 미분은 기함수, 기함수 미분은 우함수.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특히나 다항함수가 기함수인 다항함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요. 와, 그렇지. g-x가 마이너스 gx면 x 이퀄 제로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지? g0는 마이너스 g0가 되는 거니까 g0는 뭐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되지. 자, 어떤 연속인 원점 대칭 함수가 있다면 그놈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야 돼. 원점 대칭 함수가 원점을 지나가야 돼. g0는 제로다. 자, 4-1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이 있는데 빨리 계산. 자, 누구는 날려버리고 기함수는 날려버리고 우함수의 2배로 가야 되지. 계산했어? 그 답이 맞아. 그래, 넘어가자. 그 답이 맞아. 그 다음에 4-6번 가볼까요? 4-6번. 4-6번이라고 하는. 자, 다항함수라고 주어져 있는데 다항함수에 무슨 미분관계식이나 족분관계식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제일 먼저 뭘 확인하냐면 최고차항 구하는 과정이 가야 돼. 최고차항 구하는 과정을. 그래서 어떻게 잡아서 fx를 ax의 n승 더하기 점점점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뭐 해가지고 주어진 식에서 좌변의 최고차항하고 우변의 최고차항을 구해서 같다 해가지고 최고차항의 차수 및 개수를 구해내야 된다. 그러면 우변의 최고차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변의 최고차항은 얘를 적분한 거니까 m 플러스 1분의 ax의 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좌변의 최고차항이
우변의 최고차항은 요놈 식기 제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a 제곱에 x에 2n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 두 놈이 같은 놈이 돼야 돼. 그럼 일단 누구하고 누가 같아야 되고 n 플러스 1하고 2n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n은 1이 나오고 그럼 n은 1이 나오면 그 n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2분의 a하고 a 제곱하고 같아야 되는데 a는 0이 아니니까 양변 a 하나 나눠버리면 그러면 얘가 뭐로 출발한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적분해서 나머지 항을 구해내고 적분해보세요. 최고차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주어진 식으로부터 최고차항 확인. 계산을 해보아요. 4-6번. 그래서 바로 B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다시 나식에서 바로 B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다 했어? 좋아. 넘어가면 4-10번이 넘어가면 4-10번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놈을 기함수라고 부르기로 했고 안 나온 놈을 우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자 이제 아까 말했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기함수 미분, 우함수 미분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던 그 기우를 모두 다 섞어놨어 문제에다가.
생각할 게 없을 텐데. D 곱하기 U는 다시 D 미분하면 그러면 전개하면 x 곱하기 h 프라임 x 더하기 5h 프라임 x가 되는데 다시 얘가 D 곱하기 U는 그럼 이제 얘 어디? 얘는 이제 뭐야? 그러면 누구? 2배 빼니까 계속 감겼지? h가 무슨 함수라고? h제곱 얼마라고? 내가 이거 모를까 봤어. 내가 미리 답을 계속 가르쳐줬는데 기함수 원점 지난다고. 그래서 H3은 H3은 1 되겠죠. H3은 되겠나? 자,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가 3, 4 이렇게 해서 쳐요. 그 다음에 6, 9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데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평가원은 싸가지가 없이 답만 줘요. 싸가지 없어. 근데 답 쉬운데 자꾸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와서 처음에는 답지만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문제 좀 이상해요 했어서 문제 좀 이상한데요 했어.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 4-25번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학생들한테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 gx야. 자, 문제 읽을 때 그냥 연속인 함수인지 다항 함수인지 잘 읽어야 돼. 자, 연속인 두 함수 fx, gx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고 fx 더하기 gx가 x제곱 더하기 3x고 fx 곱하기 gx가 얘라고 줬어. 애들이 보니까 오씨 둘이 더하니까 얘 맞는데? 오 땡큐 하면서 애들이 세이 둘이 더하니까요 얘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F고 하나가 G잖아요. 하나씩 나눠서 아니 남은 것도 없어. 얘가 2차를 차라서 애들 그러니까 선생님 fx가 얘 gx가 얘인데 그래 여기까지 너희들이랑 비슷한 생각으로 풀었어. 근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안 해. 뭐가 잘못됐을지 빨리 생각해 봅시다. 자. 애들이 문제를 풀고 와가지고 선생님 문제가 너무 이상한데요 하면서 여기까지 가나다 가는 동안 너무 기분이 좋았어. 애들이 웬일이지? 킬러 문제인데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나? 하면서 조금 맞는 것 같은데 x제곱 더하기라고 3x 빼기 1 맞는 것 같은데 둘이 돼도 맞고 나다 조건 보면 fx gx인데 당함수란 말이 없어. x가 fx, gx가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fx고 하나가 gx야. 모든 x점에서. 근데 연속이면서 항상 위에 있는 게 fx라고 그래서 얘가 fx인 거야. 항상 아래에 있는 게 gx고 얘가 gx고. 그래서 어디에서는 여기 둘이 만나는 점이 1하고 2인데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fx, 얘가 gx고 1하고 2 사이에서는 얘가 fx고 얘가 gx인 거고 2보다 클 때는 다시 얘가 fx, 얘가 gx가 되는 거야. 다항함수란 말을 안 했어. 그냥 연속인 두 함수라고 그래서 둘이서 구간마다 서로 크로스하면서 계속 함수를 바꿔가려는 거야. 편견이 무섭습니다.
맨날 다항함수라고 줘가지고 그런데 다항함수란 말 그래서 안 준 거야. 다항함수면 문제가 오류야. 그럼 미분 가능해. 다항함수 아니야. 계속 다항함수는 그냥 2차 함수면 2차 함수 계속 그냥 fx가 계속 그걸로 가야 되는 거야. 얘 둘을 f하고 g가 구간마다 나누어 먹는 거다. 구간마다. 테이코. 사실 그것만 알았으면 그게 너무 쉬운 문제잖아. 밑에 뭐 무슨 맞지? 아, 자,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의 의미, 이 말의 의미가 우리 기분 안 좋게 하죠. 많은 애들이 풀고 와가지고 문제가 이상하다고 했던 문제야. 시간상 선생님 문제 한 두 개만 더 설명하고 끝낼게. 계산 안 된 것들은. 자, 그 다음 챕터가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정적분이야. 그래서 이제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 하면 자, 이게 이제 다음 챕터 정적분에 활용해서도 나올 내용인데 얘가 사실은 뭘로 의미하는 거다? 함수 f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기하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러면 반드시 절대값 fx가 있으면 반드시 fx의 그림 그려봐야 된다. 그래서 fx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가 확인해야 돼? 혹시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구간 A하고 B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구간 A, 자 수능에 나온 문제 중에서 크로스가 안 되는 문제는 없으니까 무조건 크로스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중간에 이제 0이 되는 점이 있으면 C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A에서 B까지를 어떻게 바꿔서 A에서 C까지 더하기 어디에서 C에서 B까지 해서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을 풀어주고 뭐일 때는 양수일 때는 그냥 절대값을 풀어줘가지고 적분하면 되는 문제죠. 되겠지?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만일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얘가 안쪽만 그래프를 먼저 보면 만약 fx가 그러면 뭐가 되는데 x제곱 x-1이 되는데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로하고 1에서 최고차항 개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제로에서 뭘 가지는 거야? 중근 가지는 거죠. 구간 제로에서 어디까지? 2까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제로에서 1까지는 x축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를 하고 1에서 2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x세제곱 빼기 x제곱 dx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림 그려봐야 돼. 내가 무슨 통짜라고 눈으로 보고 풀지 마.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러면 5-5번 보면 5-5번 보면 오늘은 딱 5-5번까지가 과제로 나갈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 여기 구간 제로 2에서 그냥 통짜로 절대값이 풀리면서 마이너스 붙었어. 그럼 무슨 말이다? x가 0하고 어디 사이에서는 이 사이에서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고 여기 2하고 3에서는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풀렸네? 그 x가 2하고 3 사이에서는 fx가 무슨 말일까? 그래, 2에서 0이 된다는 거지. f2가 0이라는 말. f0도 0이래. 그러면 이제 제로에서 2까지 적분해서 4다해서 최고차항 개수 a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 참수가 뭐 잡아서 a에 x, x-2로 잡은 다음에 a는 양수로 잡고 그런 다음에 이 적분해서 4다해서 a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 그 공식 안 외우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
이거 우리 학원에는 없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제곱. 요거 안 해오는 학생은 우리 학원에는 없어요. 애들 다 해오고 있어 이거. 이거를 진짜 적분해서 계산하고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숙제 5-5번까지 다 해오세요.